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9월 24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사랑 세계사, 양쪽 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한국 근현대서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아시다시피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9월 24일에도 여러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1894년, 바로 이날 일본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확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요. 황해해전 승리 직후였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 며칠 전인 9월 17일에 황해해전에서 청나라 함대를 크게 이기면서 일본이 이제 바다를 거의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걸 딱 발판 삼아서 이미 7월에 경복궁 점령하고 강요했던 거 있잖아요. 그 갑오개혁. 아, 일본 주도의 그 개혁이요? 네, 그렇죠. 그걸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자주성이 정말 크게 흔들리던 때였고요. 물론 가만히 있진 않았죠. 국내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이런 침략이랑 간섭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힘의 논리가 정말 안타깝게 작용하던 그런 시대네요. 자, 시간을 좀 더 흘러서 20세기로 와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4일. 이때는 해방은 됐지만 그 직후 혼란 속에서 미군정이 남한 통치를 이제 본격화하던 때군요. 네, 그렇습니다.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 9월 8일에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24일 그 즈음에는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선포됐던 그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고 직접 통치 체제를 딱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 인공은 인정 안 하고요. 네, 이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3년 뒤에 남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는 그 분단의 기초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딱 3년 뒤 1948년 9월 24일 시점을 보면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또 9월 9일엔 북한 정권이 수립됐잖아요. 양쪽 다 이제 막 자기들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막 힘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와, 해방의 기쁨이랑 또 분단의 불안이 막 교차하던 정말 복잡한 시기였네요. 그럼 조금 더 현대로 와볼까요? 1987년 9월 24일. 이때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해 여름에 6월 민주항쟁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6.29 선언,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약속이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도 민주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그때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는 계속됐고요. 사회 곳곳에서 민주적인 권리 요구가 막 터져 나왔어요. 아, 정말 뜨거웠죠. 특히 노동계 움직임이 아주 거셌는데요.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들에서 노동 조건 개선하고 또 노조활동 보장하라는 파업이 그해 내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랑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딱 맞물려서 분출되던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였죠. 네, 들어보니 한국사의 굵직한 전환점들이 이 9월 24일하고 연결된 게 꽤 있네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세계사 속 같은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재밌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아주 오래전으로 가보면요. 622년 9월 24일. 이날이 이슬람교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서 메카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메디나로 이주한 그 히즈라가 완료된 날로 보통 보거든요. 아, 히즈라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초기 이슬람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체를 갖게 되고 또 이슬람력의 첫 해, 원년이 됐습니다. 종교사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와, 한 종교의 기원이 된 날이군요.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이번엔 1789년 9월 24일 미국으로 가보죠. 이때는 오늘날 미국 사법 시스템의 그 뼈대, 근간이 된 연방사법부법, 주디시어리 액트라고 하죠. 이게 제정되었네요. 연방대법원하고 하급법원 설치를 규정한 법. 네, 맞아요. 이 법 덕분에 미국의 그 연방법원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으로는 1948년 9월 24일 일본에서 혼다 소이치로가 그 혼다 기원공업, 우리가 아는 혼다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날이에요. 아, 혼다 설립일이군요. 네. 처음에는 자전거 보조 엔진이나 오토바이 이런 거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컸죠.
패전 후에 일본 경제 부흥을 상징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게 좀 공교로운데 아까 저희 얘기했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부가 막 들어서서 체제 안정화에 막 힘쓸 때 같은 해 일본에서는 이런 성장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시대 상황이 딱 대비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으로 와서 1991년 9월 24일. 이건 뭐 대중문화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그 록밴드 너바나 앨범 네버마인드 발매일입니다. 네, 이 앨범 뭐 Smells Like Teen Spirit 같은 곡들 그냥 폭발적인 인기였죠. 순식간에 빌보드 차트 1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그런지 록이라는 장르를 그냥 메인스트림으로 확 끌어올렸고 90년대 청년 문화, 패션, 뭐 시대 정신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X세대의 상징처럼 되기도 했고요. 와, 오늘 9월 24일 하루에 담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다채롭네요, 진짜. 한반도에서는 주권 문제, 분단과 건국, 민주화 투쟁 같은 굵직한 일들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이슬람교의 시작, 미국 법체계 정립, 일본 산업의 도약, 또 세계 대중문화의 지갑 변동까지 정말 시간과 공간을 막 넘나드는 사건들이 펼쳐졌어요. 네, 이렇게 특정 날짜를 딱 잡아서 역사를 살펴보면 뭐가 좀 흩어져 있던 사건들의 인류 문명의 발전이나 갈등, 변화 같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겪었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사건들 말고도 9월 24일에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텐데요. 어쩌면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